사이트들이 많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 전에 그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80%에서 90%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표를 그 재판매 시장에 올렸을 때 과연 그 표가 팔릴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여러 암표를 사는 방법은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암표를 삽니다. 감사합니다. 저 봤을 때. 자, 이제 최종 발언 전에 찬성팀 1분 협의 시간 남았고 반대측도 1분 협의 시간 남았습니다. 사진 누가 찍나요? 네, 전부 1분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찍어야 되는데 누가 좀 찍어주세요. 이따 바로 하세요. 이따 바로 하세요. 협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팀 이토론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지금 티켓페이라는 재판매 시장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해 티켓 원래 가격이나 가격 또는 그 아래 가격으로 거래된 성사율이 48%라고 합니다. 이런 예시를 보면 반대측의 1논점인 물질 만능주의를 더 만연하게 된다라는 논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티켓베이에서 작년 한국 시리즈 4, 5차전이 티켓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냥 안표장에게 티켓을 구매할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티켓베이에서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판매 시장을 합법화시킬 경우 티켓 가격이 물론 올라가긴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라가는 콘서트는 매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그리고 엑소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나 가수가 아닌 경우는 티켓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좀 더 가치적으로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면 바로 재판매 시장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기 근절에 효과적인데요. 지금 암표는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라는 곳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라는 곳의 계정을 가입하려면 그냥 단지
뭐 이메일 주소, 이름만 정도 치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 뭐 이름 이 정도로는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은 가명사라고 하면 되고 이메일 또한 본인 인증을 걸치지 않기 때문에 가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티켓베이처럼 재판매 시장을 합법화한다면 사기 근절에 좀 더 앞장서서 사람들이 경찰들이 앞장서서 그걸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2분입니다. 자, 마지막 반대팀의 최종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팀 이동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콘서트 안표를 합법화하여야 한다라는 논점에 반대합니다. 저희 반대 측의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이 우선 찬성 측보다 많고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찬성 측 이산화 토론자께서 안표는 절대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저희 반대 측의 논점 3번을 옹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반대 측 논점 2번이었던 줄서기 도덕을 침해한다에 대해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저희가 우위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반대 측은 이 논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31초입니다. 이것으로 이 팀의 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영 교수님 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도 조언하기 전에요. 아까 토론했던 2학년 학생들 있죠. 간단하게 3학년 학생들 토론한 거 보면서 소감 한마디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3학년 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더 괜찮았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인 또 한편의 어떤 작품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평을 하면 어떨까요? 뭐 어떤 발언이 좋았다? 정리를 잘해서 아, 정리가 좋았다. 네, 좋아요. 특정 부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여학생도 얘기해 주셨고, 네. 왜 자기 팀이 유리한지 말해줘서 좋았고 되게 사례들을 많이 말해준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잘했는데 저만 그런가요? 딱 그냥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림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중3 학생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문제도 상의하고 그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논리를 전개할 때 토론 시작하기 전보다 토론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점 또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 질문한 것처럼 이번에 유빈이부터 돌아가면서 질문하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토론 문제 하나에 난 왜 이렇게 토론 문제가 이렇게 많지? 토론할 게 많지라고 생각해도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핵심 질문 하나. 시장의 질서가 뭐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시장의 질서예요. 그럼 시장의 질서에 언제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게 사실 이 논제의 핵심 질서, 핵심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그냥 안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큰 경제 정책이든 어떤 환경이든
논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시장의 질서가 있어요. 이른바 여러분이 배웠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체적인 사례와도 좋고 그냥 자기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근데 어떤 문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나요? 그냥 사소한 문제더라도 한두 번 발생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끼리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 번 발생하면은 그건 좀 부질없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어떤 우연적인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으면 규제해야 된다. 좋네요. 효대는요?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도덕은 평등이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많은데 역사상에서 보면은 가끔 인종차별이든지 그런 차별이나 학살 등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이런 현재에서 그런 방치하지 말고 시장에서도 그런 이번에 토론했던 것 같이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도덕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네요. 문제는요? 재판? 재판까지 갈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혹시 떠오르는 주체 사이에 소송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죠. 문제 심각성 얘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가격이 11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100만 원대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나 아니면 가치로 보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몇십 배, 몇 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논제랑 연결해서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 누가 더 설득적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잣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토론하고 중학교 3학년 토론에서 굉장히 느낀 점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훨씬 더 자료 준비나 증거 제시를 세련되고 풍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는 좀 정서적인 거였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적인 정서였어요. 근데 이거는 왜 자료조사가 더 필요한 주제였냐면 합법화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를 붙였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자료 제시 면에서 끌어들였다는 점, 이런 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알았다는 그런 점에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당연히 사례를 많이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지만 논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자료를 검색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자료 서치하면서 키워드 주로 뭐 많이 썼어요? 혹시 키워드 이렇게 했던 게 있으면 얘기해 줘요. 암표 맞아요. 당연히 거기 용어 정리는 용어들 많이 썼거든요. 또 2차 판매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암표라는 얘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2차 판매자라고 하고 재판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용어의 문제예요. 근데 암표라고 하는 사람들 이쪽에서는 반드시 무슨 용어를 써야 돼요? 암표라는 얘기를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용어 전쟁이에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GMO 식품 요새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요? 아니면 유전자 변형이라고 해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할 거예요?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해요. 누가 유전자 변형이라고 할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변형이라고. 그거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대학교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이건 합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2차 판매고 재판매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2차 판매나 재판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무슨 용어를 써야 돼요? 안표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분이 그 용어를 정리하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접근, 어떻게 보면 토론이 흘러가는 흐름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중학교 3학년 이 학생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게, 결과는 뭐 정말 토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정말 무검다반처럼 너무 잘 풀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안표 문제 있죠? 둘 다 인정해요? 있죠? 근데 찬성 측하고 반대 측 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주장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문제가 안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라고 조금 더 밝혀야 되는 건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이 문제 진짜 심각해. 이거는 우리가 두고 보면 안 돼.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야 라고 막 끌어내야 되고 사례를 증명해야 되는 쪽은 어딜까요? 이 학생들이 대답해 볼래요? 찬성이요. 맞아요. 왜냐면 찬성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서 어떤 해결 방법을 가져왔어요? 2차 판매라는 해결 방법을 가져왔어요. 2차 판매라는 해결 방법을 가져왔죠. 그러면 반대 측은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찬성 측은 2차 판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2차 판매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2차 판매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걸 입증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찬성 측이 더 쉬웠어요. 반대 측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반대 측은 뭘 했어야 돼요? 잘 해결했어요. 너무 잘 해결했어요. 자기가 한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죠. 2차 판매라는 방법은 안표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잘한 건 뭐였냐면, 원래 없었던 문제까지 이미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서 더 말썽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점을 잘 짚었어요. 보통 안 그래요. 그 점을 너무 잘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오히려 더 심각한 안표를 활성화하게 돼서 제도가 있었던 것보다 없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더 제도를 역행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때 오히려 반대측이 힘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런 지점을 잘 공략했어요. 근데 둘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를 분석할 때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원래 저희가 토론하기 전에 우리는 막 안표상이 이런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안표라는 걸 쓰게 됐어요. 맞아. 그래서 사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안표라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현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지만 안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겁니다 라고 거기까지 조금 더 나갔으면 이쪽 입장이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 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사고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더 알게 됐죠. 현실에 문제가 있다. 주로 찬성 측이 제기하거든요. 찬성 측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가져왔어 라고 해서 찬성 측은 뭘 더 잘 설명해야 되냐면, 2차 판매는 무엇인지, 2차 판매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찬성 측이 잘합니다. 반대로 반대 측은 아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안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렇죠. 문제 있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 토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온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오히려 니네가 가져온 엉터리 방법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어떡하래? 이렇게 공격하면 찬성 측도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책 논제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정책을 가져왔을 때 내가 찬성 측에 속하고 반대 측에 속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에게 주장을 펼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들으면 놀랐어요. 알고 있나? 이미 알고 있었나?
사례 조사도 그렇고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한 명씩 좀 얘기를 하면 다 사실 너무나 장점들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좀 제가 좀 망설여지는 게 다 잘했지만 특히 여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 우리가 3분 스피치냐면요. 앞에 나와서 3분 동안 얘기하는데 앞에 나온 사람은 3분이 아니라 6분이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 나와서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자기 혼자 이끌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그 마지노선처럼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각분이 거의 4분 넘기더라고요. 그런 점만으로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쉬운 논제 아니었어요. 그렇죠. 쉬운 논제 아니었는데 그런 점, 그리고 효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바탕도서랑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바탕도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논제랑 끊임없이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바탕도서의 어떤 특정 부분을 논제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결하려고 하는 연결 고리들을 발견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민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용어 정의도 굉장히 잘했고 사례 제시가 되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사례 제시가 핵심이라는 걸 알고 사례를 잘 풀어나가는 걸 앞에서 잘 이끌어준 점 좋았고요. 사나는 사실 맨 마지막 발언은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게 토론 대회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근거는 맨 앞에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론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토론 대회였어요. 이거는 대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맨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반론 시간에 얘기하면 상대가 반박할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왜냐면 티켓베이 얘기할 때 지금 계속 가격 상승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 가격보다 더 낮게 판매하는 사례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논의 영역을 넓힌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시야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그런 중요한 사례를 얘기해 준 거, 그것도 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유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점의 먼지를 뭐가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맥을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을 잘 짚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간에 보면 이제 2학년 학생들 느낀 텐데 내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지금 내가 반대 입장 얘기하는 찬성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인데 그런 점에서 높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수고했고 중3이 이렇게 잘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얼마나 잘하려고 그래서 너무 격려해주고 싶고 또 큰 박수로 또 응원해주고 자, 잠깐 남겨주세요.